제가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했고 지금은 월급보다 월세를 훨씬 더 많이 받는 직장인인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직장인이 투자할 때는 특히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직장인 특성상 월급이 매달 나오잖아요. 갑자기 안 나올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요. 그걸 정확히 알면 투자해서 돈을 벌기 더 쉬워지는 겁니다.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월에 400만 원 벌고 200만 원 고정적으로 저축하는 직장인이라고 해보죠. 그럼 내가 대출이자 100만 원 내는 투자 괜찮을까요? 괜찮을 겁니다. 갑자기 경제 환경이 크게 바뀐다고 해도 은행 이자가 2배나 오르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럼 대출이자 150만 원 내는 투자는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자가 오르는 게 200만 원까지 오르는 게 또 쉽지가 않고 4억을 4.5% 빌렸을 때 월 150만 원 이자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6%까지 올라야 월 200만 원이 되는 구조니까요. 그리고 지금 환경이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또 괜찮죠. 그럼 월 200만 원 저축하는 직장인은 은행이자 4.5% 기준으로 4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본인 돈 1억 있으면 5억짜리 투자는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경매로 투자하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군들이 대부분 80% 정도 나오거든요. 대출이 80%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보는 눈이 더 좋아지고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을 같이 고려한다면 좀 더 리스크를 감내해서 대출을 더 받고 더 비싼 부동산을 살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실력이 더 좋아지면 좀 더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월세가 막 들어와 줘야 됩니다. 뻔한 월급 받아서 부자는커녕 노후 준비도 빠듯하다라는 사실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얘기가 아니라 리스크를 그냥 측정하는 얘기였어요. 직장인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월급이 매달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직장인은 오히려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리스크를 알고 어떤 투자를 할지 결정하는 게 곧 월세 400만 원 이상 만드는 첫 번째 단계예요. 왜냐하면 월세 수익은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 안에서 만들어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부동산을 사서 월세 받기 전까지 대출이자 150만 원, 관리비와 세금 20만 원을 월세 세팅 전까지 일시적으로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수 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산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월급으로 감당하면서 월세가 들어오는 구조를 내가 만들어낸다면 이제 일하면서 돈 버는 사람에서 일할 때도 쉴 때도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직장인이 진짜 좀 더 유리한 게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매달 200만 원 내가 100% 저축할 수 있어.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매출이 들락날락하면 영업이익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500만 원도 모을 수 있다. 어떤 때는 100만 원밖에 못 모으다. 이런 식으로 일정하지 않거든요. 직장인은 일정하잖아요. 또 직장인은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대출을 받는데 아주 유리해요. 월급이 매달 나온다는 건 은행 입장에선 신용의 보증서예요. 대출이 잘 나오고 금리도 유리합니다. 은행이 볼 때는 자영업자보다 월급쟁이가 더 이자를 안 밀릴 것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니까요. 즉 월급은 우리의 방패이자 무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무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투자했는지 경험담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의 첫 투자는 월급을 5천만 원 저축하고 신용대출을 5천만 원 일으켜서 1억을 투자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방의 원룸 건물을 샀습니다. 4억 5천만 원에 매수했어요. 이 중에 대출은 약 3억 5천만 원 받았고 자기 자본은 1억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은 공실 없이 운영하면 그 매출이 약 770만 원. 은행 이자는 매달 한 150, 160 정도 나왔고 관리비 등을 빼고도 돈이 엄청 많이 남았죠. 자, 그럼 이런 건물을 어디서 찾느냐? 원래는 경매로 사야지만 가능했어요. 생각해보면 건물주들이 월세 팡팡 잘 나오는 건물을 뭐하러 싸게 팔겠어요? 그래서 저도 경매로 많이 샀는데요. 요즘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전세 사기가 언론에서 저렇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룸의 전세 계약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원룸 전세 수요가 뚝 끊겼어요. 그래서 기존에 전세 세입자들을 많이 받은 건물주 분들이 힘들어졌어요. 그 전세금을 원래는 다음 전세 세입자한테 받아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자기 현금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괜찮은 물건의 금매가 간혹 나옵니다. 결론은 요즘 시장에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경매와 금매 모두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시장이 안정화되면 찾기 힘들어요. 그 외에도
어떤 수요가 있는지, 동네 사람만 있는지 아니면 산업단지 수요와 대학교 수요가 같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주변의 공실률, 보증금과 월세 수준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건 많은데 그걸 여기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꾸준히 올리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런 투자를 몇 번 반복하니까 현금 흐름이 엄청 돌기 시작했고, 매달 저축하는 저축액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첫 건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동일한 방법의 투자를 조금만 변형해서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현금흐름과 저축액이 더더더더 불어나요. 이미 월세는 400만 원이 뭐예요? 월급을 훨씬 넘어서는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진입하면 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자산을 뻥튀기 하는 투자를 하고 싶어집니다. 오는 건물에 투자하면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도 알게 됐고, 현금 흐름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기고 나서는 좀 더 과감하게 비싼 자산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아파트 투자는 사실 타이밍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저평가됐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이유였죠. 그 때문에 전세값이 떨어지고 그 전세값에 맞춰서 매매가도 떨어졌으니까요. 모두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제가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월세로 인한 현금 흐름이 폭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좀 더 올라도,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해도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저의 판단을 믿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직장인이 본격적으로 부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시장이 흔들리면 겁을 내요. 신문과 뉴스에서는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로 도배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 월세와 월급이 같이 들어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크니까요. 자영업자처럼 매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측 가능한 큰 돈이 매월 들어오는 겁니다. 그 현금이 심리적인 방패가 돼요. 이자 좀 올라도 돼, 조금 더 떨어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바로 여유예요. 그리고 이런 여유 속에서 정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 명의 주택 세팅이 완료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개인 명의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징벌적인 세금을 내야 되는 정책상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취득하는 주택수를 좀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싼 부동산들은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저는 법인 투자로 지금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법인 세워도 될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겸업금지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아니요, 방법만 알면 괜찮습니다. 저도 직장인이고 주변에 법인 투자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국내 주요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전혀 문제없이 법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 투자하면서도 개인 명의 부동산들, 처음 샀던 원룸 건물들 매도해서 차익도 남기고,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는 개인 명의 투자도 지속해야죠. 아파트도 계속 갈아타게 해야 되고요.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월세 400만 원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는 월세, 그리고 차익형 부동산, 특히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 그리고 법인 수익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직장인은 이 구조가 정말 유리해요. 월급으로 이 리스크를 커버하면서 레버리지를 좀 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자, 정리해 볼게요. 보셨다시피 직장인 투자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사용해서 리스크를 계산한다. 두 번째, 현금 흐름을 폭발시키는 투자를 한다. 그래서 월급과 같이 저축액을 폭발시켜서 다음 투자를 더 빠르고 쉽게 만든다. 세 번째, 현금 흐름이 충분하게 쌓이면 자산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투자를 시작한다. 핵심지 아파트가 좋은 예시이다. 네 번째, 개인 명의 다 썼다고 쉬지 말고 법인 투자해야 된다. 다섯 번째, 법인 투자하면서 개인 투자해 놓았던 건물과 아파트를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계속 진행한다. 이 5단계를 꾸준하게 돌리면 직장인이 월세 400 받는 건 정말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그때부터는 저에게 시간, 여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 무엇보다 선택권이 생겨요. 내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내 가족, 내 연인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누가 시켜서 하는 야근이 아니고 내가 발전하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집중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이런 투자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강의 같은 걸 결제해서 돈 쓰시기 전에 제 유튜브 영상들을 쭉 한번 봐보세요. 제가 투자하는 방법과 투자하면서 쌓인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저의 투자 방법을 담은 영상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같이 성장해 보자고요. 오늘도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